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갤럭시, 반도체, TV, 냉장고, 세탁기 이 정도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가전도 만드는 회사죠. 근데요,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로만 보면 조금 작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노리는 그림은 냉장고 하나 잘 팔자, TV 하나 더 팔자, 스마트폰 점유율 올리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삼성전자는 이제 집안 전체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TV는 TV대로, 세탁기는 세탁기대로,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 기기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내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내가 굳이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집안이 알아서 맞춰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집안의 운영체제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기를 샀습니다. TV 하나 사고, 냉장고 하나 사고, 세탁기 하나 사고, 스마트폰 하나 사고. 그런데 앞으로는 기기 하나하나보다 그 기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제품 하나를 사는 시대에서 생활 전체가 묶이는 시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갤럭시를 쓰는 사람이 TV도 삼성으로 쓰고 냉장고도 삼성으로 쓰고 세탁기도 삼성으로 쓰고 에어컨도 삼성으로 쓰고 그걸 스마트띵그스로 한 번에 연결해서 쓰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제품 판매가 아니게 됩니다. 이건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이제 집안의 운영체제가 됩니다. 스마트폰보다 무서운 건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무조건 사세요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좋은 그림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집안 전체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주가가 당장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내가 너무 비싼 자리에서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좋은 회사가 내 계좌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 나를 흔드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를 무조건 좋게만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반도체만 보던 눈에서 조금 벗어나서 집안 전체를 묶는 플랫폼 회사로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가로 이어지려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쓰고 기기가 많이 연결되고 그 연결이 매출과 서비스, 데이터, 충성도, 반복 구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가볍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회사는 제품 하나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내 생활의 중심을 잡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TV를 살 때 화질을 봤습니다. 냉장고를 살 때는 용량을 봤고요. 세탁기는 세탁력, 에어컨은 냉방 성능, 스마트폰은 카메라와 배터리를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건 중요합니다. 제품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제품 혼자 좋으냐가 아니라 내가 이미 쓰고 있는 다른 기기들과 잘 맞느냐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이 내 위치를 알고, 에어컨이 미리 온도를 맞추고, TV가 내가 보던 콘텐츠를 이어주고, 세탁기가 내 생활 패턴에 맞춰 알림을 주고, 냉장고가 식재료를 파악해주고, 로봇 청소기가 집 상태에 맞춰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가전이 편리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집이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집이 나를 안다고? 좀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스마트홈이 가는 방향은 그쪽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기기를 조작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고 앱을 열고 버튼을 눌렀죠. 앞으로는 기기가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사람이 덜 신경 쓰게 만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잘 되면 소비자는 편합니다. 그리고 한번 편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의 힘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무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닙니다.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웨어러블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따로 보면 그냥 제품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묶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집안의 기기들이 삼성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묶이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를 오래 붙잡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연결된 생태계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갤럭시를 쓰고, 삼성 TV를 쓰고, 삼성 가전을 쓰고, 스마트띵그스로 묶어놓은 사람이 다음에 냉장고를 바꿀 때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물론 가격이 너무 차이 나거나 제품 만족도가 떨어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근데 연결 경험이 편해지면 사람은 익숙한 쪽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생태계의 힘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하나로만 강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에어팟이 서로 잘 붙기 때문에 사용자가 빠져나가기 어려워집니다. 삼성전자는 이걸 집안 전체에서 하려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아니라 생활 공간 전체로 생태계를 넓히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전이 다시 주가를 끌고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전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진이 항상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소비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요금, 부동산 경기, 이사 수요, 소비 심리, 프리미엄 가전 수요 다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전만으로 삼성전자가 갑자기 재평가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앞서간 겁니다. 그런데요, 가전이 단순 제품 판매에서 플랫폼에 입구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냉장고가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집안 데이터를 모으는 기기가 되고, TV가 그냥 화면이 아니라 AI 홈의 중심 화면이 되고, 스마트폰이 리모컨이자 인증장치가 되고, 세탁기와 에어컨이 에너지 관리와 생활 패턴에 맞춰 움직인다면 이건 그냥 가전 판매가 아닙니다. 생활 플랫폼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잘 만들면 소비자는 삼성 제품을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삼성의 생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은 반복되는 매출, 충성도, 락인 효과,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제품 한번 팔고 끝나는 회사보다 사용자가 계속 머무르는 회사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집안의 운영체제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걱정도 있습니다. 집안 기기가 나를 보고, 듣고, 내 생활을 이해한다는 건 편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편하긴 한데 내 정보 괜찮은 거야? 집 안에서 일어나는 걸 기기가 다 알면 그 데이터는 어디로 가는 거야? 해킹되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스마트홈은 편리함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집안에 들어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써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보다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TV 보는 취향, 집에 있는 시간, 잠자는 패턴, 가전 사용 습관, 에너지 사용량, 가족 구성원의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과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오래 가려면 기기를 많이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한데 불안하다가 되면 사람들은 쓰다가 멈춥니다. 반대로 편하고 믿을 수 있다가 되면 집안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락스, 보안, 기기 간 신뢰 구조 같은 이야기가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홈은 가전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삼성전자의 집안 생태계 이야기지만 이것도 결국 돈의 흐름하고 연결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홈에서 잘한다면 가전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보안, 플랫폼, 전력관리, 로봇까지 여러 길목으로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종목 하나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만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몰빵하라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을 볼 때 그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스마트홈 이야기를 볼 때도 가전 좋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도체 수요와 연결되는지, 전력 관리와 연결되는지, 로봇과 연결되는지, 디스플레이와 보안으로 확장되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집안의 운영체제가 된다는 말은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쉽게 풀면 이겁니다. 내가 삼성 제품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쓰게 만드는 힘, 이게 핵심입니다. 스마트폰만 쓰는 사람은 언제든 다른 스마트폰으로 갈 수 있습니다. TV만 쓰는 사람도 다음에 다른 브랜드 TV를 살 수 있습니다. 냉장고만 쓰는 사람도 가격 보고 다른 브랜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기기가 연결돼서 내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브랜드를 바꾸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돈만의 비용이 아닙니다. 익숙함의 비용입니다. 설정 다시 해야 하고, 앱 다시 연결해야 하고, 가족들이 다시 배워야 하고, 기기 간 자동화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사람은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편한 생태계에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집 안에서 이 위치를 잡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한 번 파는 회사에서 생활의 기본값을 잡는 회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것, 매일 보는 것, 매일 연결되는 것은 점점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삼성전자가 내 집안의 기본값이 된다면 그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와도 다시 연결됩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홈이 커질수록 기기 안에 들어가는 칩과 센서, 메모리, 통신 기능도 같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TV가 똑똑해지고, 냉장고가 화면과 카메라를 달고, 세탁기가 사용 습관을 학습하고, 에어컨이 공간 상태를 파악하고, 스마트폰이 집안 기기의 중심 리모컨이 되면 그 안에 반도체가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HBM처럼 엄청난 고성능 메모리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생활기기와 반도체를 동시에 가진 회사라는 점입니다. 가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플랫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의 특이한 지점입니다. 애플은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전 전체를 삼성처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전 회사들은 제품은 잘 만들지만 스마트폰과 반도체, 플랫폼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TV,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보안 플랫폼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건 잘하면 강점이 됩니다. 다만 못하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부가 따로 움직이고 사용자 경험이 매끄럽지 않으면 소비자는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집안의 운영체제가 되려면 제품이 많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결 경험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소비자가 이거 신기하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불편하네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너무 단기 뉴스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홈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AI홈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분기 실적이 확 바뀌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긴 흐름입니다. 소비자가 기기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집안 기기가 늘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서비스 경험이 쌓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당장 주가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볼 때 반도체 사이클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플랫폼이라는 또 하나의 장기축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따라 가전 팔고, 반도체 팔고, 스마트폰 파는 회사에서 사용자의 생활 공간을 장기적으로 묶는 회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실제로 써야 합니다. 앱이 편해야 하고, 기기 간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하고,
보안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제품 가격도 납득돼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자가 늘어나는지, 스마트띵스 연결기기가 늘어나는지, AI 가전이 반복 구매로 이어지는지, 프리미엄 가전에서 수익성이 나오는지, 서비스가 붙는지 이런 걸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집안의 운영체제가 된다. 이 말이 멋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은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 말 하나만 듣고 삼성전자를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그림과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형주입니다. 좋은 스토리가 나와도 외국인 수급이 안 붙으면 주가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면 스마트홈 이야기가 좋아도 주가가 답답할 수 있고요.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외국인이 빠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기대감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코스피 대형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스마트홈 이야기가 실제 제품 판매와 서비스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짜리 테마주가 아닙니다. 큰 그림을 보되 자리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왜 들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반도체 회복을 보고 있는 건지, AI 메모리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건지, 코스피 재평가를 보고 있는 건지, 배당과 장기 보유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생활 플랫폼으로 바뀌는 긴 그림까지 보고 있는 건지, 이 기준이 다르면 흔들릴 때 대응도 달라집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스마트홈 장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티면 기준이 섞입니다. 반대로 장기 플랫폼 변화를 보고 있다면서 하루 주가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는 내 관점이 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이야기가 붙는 종목입니다.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AI홈도 있고 환율도 있고 외국인 수급도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붙잡으면 오히려 아무 기준도 없어집니다. 내가 보는 핵심이 뭔지 정하고 그 핵심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집 안의 운영체제, 생활 플랫폼, 연결 생태계가 핵심입니다. 이 흐름이 실제로 소비자 생활에 들어오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자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홈으로 가면 그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리크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왜 이렇게 나눴냐면요. 삼성전자가 집안의 운영체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결국 여러 산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전은 전력 효율과 연결되고 AI 홈은 반도체와 연결되고 보안은 소프트웨어 신뢰와 연결되고 연결 기기가 늘어나면 통신과 센서, 부품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주변 길목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타점 기준 4개도 정리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들고요.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거래 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인지, 아니면 과열이라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까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스마트홈이라는 말만 듣고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반도체와 가전,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번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삼성전자를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반도체, 스마트폰, AI홈, 스마트띵스, 가전, 보안,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까지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장비주, 전력인프라, 로봇, 헬스케어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아직도 스마트폰 회사, 반도체 회사, 가전 회사로만 나눠서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크게 그리고 있는 그림은 집안의 기기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맞춰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집, 삼성전자가 그 집안에 기본값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삼성전자는 제품 하나를 파는 회사에서 생활 공간을 묶는 회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써야 하고, 연결 경험이 편해야 하고, 보안이 믿을만해야 하고, 서비스와 반복 구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로 이어지려면 외국인 수급과 실적, 시장 분위기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는 갤럭시 하나, 반도체 하나로만 보지 말고 집안 전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보다 무서운 건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힘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든나게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삼성전자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그 긴 흐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